앞으로 수년간 시장 금리가 최근 수준과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기대할 경우에 정해진 고정 이자를 수취하는 목적의 투자 전략에 부합하는 투자 자산이라 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지난주 영상에서는 후순위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후순위채와는 수익 구조가 유사하나 투자 위험은 좀 더 높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또는 원금 상환 기일이 매우 긴 증권으로 채권과 유사하게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 상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 때문에 보완 자본으로 인식되어 주로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에서 자본 확충 목적으로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곤 하는데요. 보통 동일 금융회사에서 발행되는 선순위채나 후순위채보다는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이 갖고 있는 투자 매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후순위채의 투자 매력과 거의 비슷한데요. 첫 번째,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면 은행 정기예금이나 선순위 회사채에 비해 대략 1에서 2% 정도 높은 기대 수익률로 매월 또는 3개월마다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미세하나마 후순위채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역시 후순위채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매매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다만 신종자본증권은 장내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또는 장외 방식으로의 매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러한 매매 차익을 쉽게 실현할 수 없기에 이 점은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은 주로 신용 등급이 양호한 금융지주회사, 은행, 대형 보험회사 등에서 주로 발행되고, 또한 발행 후 5년 되는 시점에 조기 상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앞으로 수년간 시장 금리가 최근 수준과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기대할 경우에 정해진 고정 이자를 수취하는 목적의 투자 전략에 부합하는 투자 자산이라 할 수 있고, 사실상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원리금 지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금융회사의 PB센터에서 통상 VIP라고 불리는 자산가들에게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추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 위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해당 투자 위험은 금융감독원 다트에서 조회 가능한 공시보고서를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신종자본증권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사전에 발행회사에서 공시하는 투자 설명서의 핵심 투자 위험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약 정보이긴 하나 그래도 내용은 제법 많아 당황할 수도 있지만 사업 위험, 회사 위험 등은 가볍게 읽고, 반면에 기타 투자 위험에 기재된 내용, 가령 황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원리급 상환에 관한 사항, 이자 지급 정지 위험, 신종자본증권 특약 등은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종자본증권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은 좀 전에 언급한 황금선 제약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다음에 공시된 하나생명보험 2024년 9월 24일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기타 투자 위험 중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황금성 제약 관련 사항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위험인데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거나 하나생명보험 신종자본증권 6회와 같이 만기가 발행 후 30년이라 투자기간 내 현금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무척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고 장외 거래도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위험이 더 커질 수 있기에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여유자금이나 또는 분산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자 지급 정지 위험이 있으며 이 부분 또한 무척 중요한데요. 금융당국이 발행회사에 대하여 적기 시정 조치 혹은 긴급 조치를 시행하거나
하나생명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또한 하나생명보험의 인수계약서에 근거한 재량으로 해당 증권의 이자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발행회사의 사정이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면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조기 상환 및 이자율 조정에 따른 위험이 있는데요. 조기 상환 위험은 후순위채와 유사하게 발행회사가 해당 증권 발행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조기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기 상환 안 되는 것이 위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신종자본증권에서 이자율 조정에 따른 위험 또한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즉 해당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금리가 조정되며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에 가상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장 금리가 장기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또한 발행 후 5년이 지나 조기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시장 상황에 따라 하락 조정될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 신종자본증권 특약 관련 위험인데요. 발행회사의 보통 주식 및 우선 주식보다는 선순위이나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 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거나 보유 자산 가치가 신종 자본증권보다 앞서는 채권 합계에 미달할 경우 원금 손실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종 자본증권 투자 위험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동일한 발행회사의 후순위채보다 다소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신종 자본증권 역시 장내 거래가 장외 거래 방식보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2024년 10월 16일 오전 현재 한국투자증권 장외채권 메뉴에서는 한화생명보험 신종자본증권 6회는 1171원에 매수 가능하고 같은 시간 장내에서는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1090원 내외에서 투자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면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매우 길거나 없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이자 지급이 중지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또한 채권 중에서 자녀 재산 분배권이 가장 뒤에 있는 등의 투자 위험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러한 위험 보상으로 다른 선순위 채권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매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신종 자본증권은 투자 대상을 사실상 발행 후 5년 뒤 조기 상환이 확실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용 등급이 매우 양호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되 5년간 다소 높은 고정금리를 수치 가능한 자산으로 기대하고 보유 자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다트를 활용해 최소한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핵심 투자 위험은 사전에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